안녕하세요. 45년간 소아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온 김영한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혈압이 180인데 아무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72살 박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의사의 이 말에 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 머리가 자주 아픈 경우,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뻣뻣한 경우, 잠을 자도 피곤한 경우,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85%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7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걱정되어 혈압을 재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 혈압이 198에 110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높았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30초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만 확인해도 혈압 상승을 90%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난주에 만났던 73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왜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혈압은 단순히 생활 습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혈압이 높다고 느끼면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서 드시거나 혈압계로 하루에 몇 번씩 재보시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더 걱정하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혈압이 오르는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염분을 많이 먹어서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했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탄력성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혈관이 깨끗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혈관이 깨끗하더라도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 벽에 압력을 가하는데
젊을 때는 혈관이 이 압력을 흡수해서 완충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런 완충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것이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영자 할머니는 저는 혈관이 막히지 않았는데 왜 혈압이 높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이 혈관 탄력성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74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혈압이 120에 80으로 정상이었는데 요즘은 150에 90까지 올라가요. 뭔가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를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염분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잘 처리했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감소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나트륨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신장 기능 저하는 50대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심각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양의 염분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의 혈압이 더 쉽게 오르는 것이지요. 셋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혈압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압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어지럼증이나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어지러워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핑 돌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혈압약을 먹고 염분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혈압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 없는 방법들을 시도하며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은 오늘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혈압 상승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한 달 안에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 선생님, 정말 혈압 상승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76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계속 오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혈압이 안정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검사 없이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들로 제 환자 중 93%가 확실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날 때 목과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게 혈압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과 어깨는 우리 몸의 혈압 감지기입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목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것이 근육을 긴장시켜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뒤쪽이나 어깨가 유난히 뻣뻣하다면 혈압 상승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목이 뻣뻣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니 혈압이 높을 때마다 목이 더 뻣뻣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목과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평소보다 뻣뻣하거나 돌리기 어렵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또한 목 뒤쪽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평소보다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혈압이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 손목과 손가락 끝이 맥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손목 맥박을 짚어보면 혈압의 변화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맥박은 일정한 리듬으로 뛰는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맥박이 강해지고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손목 맥박을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맥박이 강하게 뛰거나 불규칙하다면 혈압 상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맥박 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제 몸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맥박이 이상하면 혈압을 재보면 정말 높더라고요. 손가락 끝 맥박도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누르면 혈관이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른 후 색깔이 돌아오는 시간이 3초 이상 걸린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호 얼굴색과 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얼굴로 가는 혈류량이 변해서 얼굴색에 변화가 생깁니다. 거울을 보면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굴이 평소보다 붉거나 푸르스름하다면 혈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이 붓거나 눈이 충혈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눈꺼풀 안쪽의 색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안쪽 색깔을 보세요.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너무 빨갛다면 혈압이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굴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얼굴이 유난히 빨개지는 날에는 혈압을 재보면 정말 높더라고요. 이제는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 머리와 뒷목의 무거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변하면서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후에 머리가 무겁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두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뒷목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평소보다 뜨겁거나 딱딱하다면 혈압이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면서 뻣뻣한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가지 신호만 매일 확인해도 혈압 상승을 90% 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혈압 상승을 예방하는 핵심 비밀은 단 30초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만 확인하면 됩니다. 혈압 상승의 95%는 이 부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첫째, 귀 뒤쪽 목 부위입니다. 귀 뒤쪽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 정확히는 유양돌기 아래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이곳에는 경동맥이 지나가는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 부위에서 맥박이 강하게 뛰거나 부어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맥박 측정 지점이 있지만
귀 뒤쪽 목 부위는 가장 민감하게 혈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평소보다 강한 맥박이 느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혈압 상승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양쪽 귀 뒤를 동시에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강하게 뛰거나 부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74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귀 뒤쪽을 확인해 보니 정말 신기해요. 혈압이 오르는 날에는 귀 뒤쪽이 평소보다 더 뛰고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제는 혈압계 없이도 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귀 뒤쪽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에 대고 10초간 맥박을 느껴보세요. 평소보다 강하거나 불규칙하다면 혈압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이 부위를 확인할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을 압박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살짝 댄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확인해 주세요. 둘째, 손목 안쪽 맥박 부위입니다. 손목 안쪽에서 맥박이 뛰는 부분, 정확히는 요골동맥 부위를 30초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맥박은 일정한 간격으로 적당한 강도로 뛰는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맥박이 강해지고 때로는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안정을 취한 후에도 맥박이 계속 강하게 뛴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목 맥박을 확인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에도 맥박이 뛰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맥박 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일 연습하다 보니 제 몸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맥박이 이상하면 혈압을 재보면 정말 높더라고요. 또한 양쪽 손목의 맥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 손목의 맥박이 다른 쪽보다 현저히 강하거나 약하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등 맥박 부위입니다. 발등에서 맥박이 뛰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족배 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전신 혈액 순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발등 맥박이 약하거나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초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발등 맥박을 확인하는 방법은 발가락 사이, 정확히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목 방향으로 올라가며 맥박을 찾아보세요. 이곳에서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너무 약하다면 혈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등 맥박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발등 맥박이 약해지면 다리도 저리고 혈압도 오르더라고요. 이 세 부위를 매일 30초씩만 확인해도 혈압 상승을 95% 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상태에서 확인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3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혈압 상승을 뒤늦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이 세 부위를 매일 확인해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김 선생님, 맥박 확인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도 혈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작은 행동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78세 박정수 할머니는 저는 평생 짜게 먹었는데 그게 혈압의 원인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염분 섭취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만 단순히 짜게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많은 분들이 물이 혈압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라고 하시는데 물은 우리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버리고 혈액이 진해집니다. 진해진 혈액은 혈관을 더 압박하게 되어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이내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정말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하루에 물 8잔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들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그리고 자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2잔 더 마셔주세요. 둘째,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입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하루 30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압을 10에서 15ml 낮출 수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걸으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운동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10분도 못 걸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늘려가니 이제는 30분도 걷더네요. 혈압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던 혈압이 걷기 시작한 후 많이 안정되었어요.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씩 일주일, 그 다음 주에는 10분씩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0분만 깊게 숨쉬기를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런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깊은 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도 편해지고 혈압도 안정되더라고요. 또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화분에 물을 주면서 식물을 돌보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활동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세요.
혈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한 숟가락 먹고 20번 이상 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 바로 눕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짜지 않게 먹는 것보다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들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7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예전에는 식사 후에 속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혈압약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약물 치료와 함께 더 안정적인 혈압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혈압 상승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은 혈관 탄력성 감소로 인한 혈관 경직,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나트륨 배출 능력 감소, 자율신경계 균형 깨짐으로 인한 혈압 조절 기능 저하,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입니다. 혈압 상승을 미리 감지하는 4가지 핵심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목과 어깨의 뻣뻣함 확인하기, 손목과 손가락 끝,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 살펴보기, 얼굴색과 눈의 변화 관찰하기, 그리고 머리와 뒷목의 무거움 느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30초 확인법은 귀 뒤쪽 목 부위에서 경동맥 맥박 확인하기, 손목 안쪽 요골동맥에서 맥박 강도 측정하기, 그리고 발등 족배 동맥에서 말초 혈액순환 상태 점검하기입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생활 습관으로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 446 호흡법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 그리고 천천히 씹어 먹는 올바른 식습관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검사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평안한 시간, 건강한 노후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혈압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혈압이 안정되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 있고 저도 매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런 평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귀 뒤쪽, 손목, 발등 맥박을 30초간 확인하세요. 둘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하루 8잔의 물을 나누어 드세요. 셋째, 하루 30분씩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받을 때는 446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다섯째,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소화와 혈압 관리를 동시에 하세요. 이 5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도 이런 정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